되게 짧지만 임팩트 있어요. 제 나이 40입니다. 주위에서 더 걱정이지만 사실 제가 더 걱정이거든요. 마음에 털어놓지 못한 고민입니다. 사실 창피하거든요.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고민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뭘까 하니까 그 짧은 고민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네, 40이니까. 오 작가님 친구 중에 결혼 안 하신 분 있어요? 아 그럼 있어요? 있죠. 있네. 41살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41살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 살 더 저 많은데. 되게 흐뭇하게 얘기한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도 어차피 37이니까 장가 안 간 친구들 한 20-30% 아직 있어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제일 나쁜 게 쫓겨서 결혼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와 상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결혼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뭐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죠. 이분한테 초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염두에 들어간 뭐 플랜 뭐 C, D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너무 진짜 저는 내가 40이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결혼 정령 나는 그런 말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는 솔직히 남자한테는 없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만약에 아이를 낳겠다면 정년기 당연히 있죠.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막 쉬운 이렇게 낳기는 어려우시니까. 40 전에는 왜냐면은 초산인데 40 넘어가면 막 검사도 되게 위험한 것도 받고 그러거든요. 막 그 주사 이렇게 찔러 갖고 하는 거요. 그 되게 위험해요. 그거 찔리면 애기 기형아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여자분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여자분도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럼 결혼 정년기가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는 게 과연 도대체 누가 만든 허상일까 저는 그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걱정하시는 게 40이라는 숫자를 되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분한테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0에 한번 회춘을 하셨어요. 60에. 그러니까 그 PT를 받으시기 시작하시면서 체력이 갑자기 급격히 좋아지시면서 막 플랭크를 2분씩 하시고 그러셨어요. 나보고 야 해봐 막 그러는 거 와갖고 얼마나 집요하게 나한테 하라 그러냐면은 그냥 하지 말고 이걸 할 때는 딱 핸드폰을 켜고 알람을 켜고 딱 밑에 두고 하란 말이야. 입으로 세지 말고 그러면서 2분 딱 시작하고 하라는 거야. 나 하니까 막 40 몇 초 피서니까 이 새끼는 어린 놈 새끼 이것도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2분 딱 해야지. 근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 50이 넘으셨는데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로크미디어 이사님, 김정수 이사님만 봐도 50 하나신가? 진짜 우리 중에 옷 제일 잘 입어. 딱 봐도 포스가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내가 딱 우리 만나는데도 촬영 어저께도 입고 오는데 구두부터 그 조끼까지 잘 안 입잖아요. 사람이요. 조끼까지 딱 입어갖고 얼마나 멋있게 입고 오는지 몰라요. 진짜. 그다음에 저보다도 더 건강하세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이게 뭐 다 체감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알고 있던 60이랑 지금의 60이랑은 전혀 달라요.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우리 20대 친구들이 취업난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60대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불평 불만 없이 생각보다 허드렛 일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친구들이 또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포션을 어느 정도 저는 되게 작은 부분이라 좀 갖고 간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딴 얘기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40이면은 이제 뭐랄까 노을이 떠오르고 석양이 떠오르고 그런 나이였어요. 진짜. 저도 이제 38이고 3살 남았잖아요. 40대려면 저는 전혀 제가 막 뭐 늙었구나 뭐 그런 거를 진짜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대 때 그런 생각하죠. 이제 30대 되면 되게 늙은 것 같죠. 저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충돌 죽은 때문에 병원을 정말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나면은 PT를 제대로 받으면서 이제 데드리프트부터 이런 거 다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제 40이라고 막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저는 40에 내 인생에서 최고의 피지컬한 능력을 갖는 게 내 인생의 꿈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좀 한계에도 도전해보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가 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데 그게 좀 나오면은 막 클라이밍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랄까 이 40이라는 게 자꾸 뭔가 이분이 압박감 뭐랄까 어떤 자기가 한계선에 도달하지 뭐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자랑인데 이거 해도 되나? 뭐 해왔잖아 지금까지. 또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일단 처음인 것처럼 해. 그러니까 아니야. 이 자랑하기 전에는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 저는 일단 우리 와이프를 제일 사랑하고 또 웃네? 맞아. 인정. 뭐 K 인정. 그러니까 저는 우리 와이프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 와이프가 진짜 제일 좋은데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가 다른 여자친구도 사귀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사귀었죠 여자친구를.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한 번도 차여본 적은 없어요. 제가 다 헤어지자 그랬지. 근데 욕 나올 뻔했어. 네. 여기 여기까지 나가다가 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또 저기 하위 10%들도 있으니까 상위 10% 입장에서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어떤 이유로 맥락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제가 뭐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다음에 옷 같은 걸 되게 지금 우리 와이프가 입혀줘서 조금 옛날보다 잘 입어. 왜냐면 일단 전 옛날에 바지를 무조건 큰 거 입었어요. 불편하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패션 MD여서 그런 걸 못 입게 해요. 적응이 됐어요. 이제 좀 이렇게 핏이 있는 바지 입는 게 좀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거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진짜. 예?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단정하게 입어도 우리 와이프가 잘 입혀줘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옷도 못 입고 저는 왁스 같은 것도 못 바르기 때문에 머리도 정리도 잘 못하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항상 미용실도 알아봐줘요. 동네 미용실도 제가 판교 그래서 4단지 가서 머리 자르고 오거든요. 걸어가갖고 동네 미용실이지만 거기 형이 머리를 되게 잘 잘라줘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경험자로서 이건 약간 일반화는 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다. 우리는 또 대중이랑 소통이 되니까 여성분들이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여자친구들한테 들었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저는 일단 여자친구들한테 상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겠죠? 제 비전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거를 거의 한 70%가 그랬어요. 70%가. 저는 왜냐면 금요일 날은 일단은 대학교 때는 무조건 축구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축구 끝나고 고기 먹고 호프집 가고 하면 끝이에요. 난 그날요. 금요일 날. 나는 절대 그날 뭐 데이트할 생각이 없어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술을 한 많이 처마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일단은 오후까지 자야 돼요. 무조건. 예?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나는 또 내 공부할 때인데 내 공부해야 돼. 어디 가서 좀 처박혀서 책 읽으면 책 읽어야 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또 사람 만나야 될 땐 사람 만나야 되고. 예? 그래서 항상 내 여자친구 만나면 그런 걸 훈련을 시켰어요. 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찾아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예? 근데 항상 제가 뭐 외모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내가 엄청 무슨 명문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제 여자친구들이 다 저보다 좋은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좋아했냐?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군대 가도 기다려주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거의 다 그 꿈, 비전, 뭐랄까 철학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저는 어린 나이에도 개똥 철학이고 뭐지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그 어학연수를 갔을 때도 그러니까 나는 막 그랬어요. 막 짧은 영어로 우리 그 홈스테이 패밀리한테 우리 글렌이랑 랄리사 이렇게 형 누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국을 바꾸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그때 메이어 시장이 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갑자기 또 그래. 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몽크가 돼야겠다고 막 그래요. 아무튼 내 얘기를 막 계속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도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보다 4살, 5살 많지만 그 사람들도 언어적으로도 내가 되게 또 언어 못했지만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막 나랑 얘기하다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매력 중에 하나가 뭐다? 내가 어떤 비전이 있냐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예요. 그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소명의식 저는 그걸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말하면 비전이고 어떻게 말하면 꿈이고 어떻게 말하면 철학이고 어떻게 말하면 소명인데 저는 소명이란 말을 쓰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명의 의식이 생기면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든 해내야겠다. 이거는 내가 그냥 왜 소명의식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걸 해내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해내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재벌 중에 한 분도 그래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소명의식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분도. 네, 그래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좋은 기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고 남자고 여자고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지. 뭐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막 돈이 많은 사람 제가 막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벌 친구가 꽤 많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부자 친구 말고 아까 제 기준에서 그 건물에서 24억씩 1년에 24억씩 버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 분은 더 많아요. 수십 명. 뭐 한 뭐 5억에서 세로 5억에서 뭐 100억 사이 버는 진짜 수십 명이 수십 명. 재벌도 제가 몇 명. 재벌은 뭐예요? 자기 이제 자산 가치가 1000억 이상인 사람들을 제가 몇 분 알아요, 몇 분.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친하게 지내는 분 이제 한두 번밖에 없어. 한두 번. 왜? 그냥 다른 분들은 뭐 돈만 벌려고 그러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명 의식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남자지만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그러니까 이분도 그 뭐 마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마흔이라는 숫자 때문에 너무 막 쫓기지 마시고. 일단은 첫 번째 현실적인 방안, 내 생물학적 나이는 절대 늙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매력을 키워보세요. 어떤 매력? 내 꿈, 내 소명. 예? 여러분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한테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 할 때 미소가 나오고 그냥 그런 거 할 때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랑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너무 또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퍼주면 꼴보기 싫겠지만 자기 남편으로서 제가 그래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돈도 못 버는 놈이 자꾸 뭐 멘토링 프로젝트 해서 뭐 사주고 오니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되게 존경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와이프가 솔직히 사달라는 거는 뭐 비싼 거라도 다 사줄 거예요. 왜? 베팅을 해서 성공한 여자예요. 말이 쉽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삼성에서 만 30살부터 책임 엔지니어로 1억씩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만두라 그래요. 여러분 그만두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영경 여사는 베팅을 한 거야. 베팅. 그다음에 그 온전한 경제적 피해는 자기가 감수할 자신으로 베팅을 한 거. 왜? 우린 그때 딸내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며칠 고민을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화냈었거든요. 내가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너 집사람이랑 합의 보고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나자. 무슨 이혼 재판장 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와이프가 나랑 얘기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또라이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안 되면 자기가 일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이제 원래 일하다가 아기 낳고 쉬다가 내가 삼성 다니면 계속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파트타임도 하고 그랬어요. 알바. MD이기 때문에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틈나면 하루 내가 애 보고 막 자기 가서 막 일당도 벌어오고 그랬는데 근데 어때요? 이제 그거 자기가 뭐 베팅을 한 거죠 나름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제가 삼성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그래서 여자니까 뭐 자기가 예쁜 거도 하고 싶고 뭐 좋은 것도 하고 싶고 저는 다 사주고 우리 와이프는요. 저는 안 사도. 왜? 성공했잖아요. 나름 리스크를 감수했으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도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와이프도 항상 그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본인은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저 공부하는 걸 되게 냅두거든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인대요. 다행이다. 얼굴 보고 하니. 얼굴은 요즘에 많이 늙었거든요. 사계가 썩어갖고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로션을 사줘. 제가 2년 동안 로션을 안 발랐어요. 제가 딱히 뭐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와이프가 로션을 좀 발라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많이 썩었다는 거죠. 얼굴이 이제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아무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겠지만 어떤 이제 비전이나 꿈을 키우셔갖고 진짜 매력남이 돼서 그냥 뭐 여러 여자분들의 마음을 사셔갖고 결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여럿이랑 하시라는 건 아니고 좋은 후보군을 만드셔서. 이게 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양극단은 통한다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비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그거 빼먹을 뻔했다.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에서 곰곰이 이거를 정말 공감적 경청이라 하거든요. 나 들을게. 이게 아니라 얘기해. 그다음에 그것도 빼야죠. 말할 때마다 솔루션 내려고 그러는 그렇지, 그렇지. 너가 그래서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네가 합리적 사고가 안 돼. 그렇지. 야 메타인 지수 높이란 말. 이런 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주려기보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보다 어떤 불편한 것들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건 뭐 솔직히 여성분만 아니라 같은 남성분도 주변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어주는 연습만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 되게 큰 무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절대 그 압박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이성적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